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중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동차 공업의 발전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공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표 하나를 보면서 시작합니다. 이 표는 한국과 비슷한 GDP를 가진 나라들의 연도별 자동차 생산 대수를 보인 것입니다. 국가 이름 뒤의 괄호한 수치는 2010년 당시의 세계 GDP 순위입니다. 한국은 당시 14위였는데 1965년의 생산 대수는 브라질, 스페인,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 점은 197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990년이 되면 스페인을 제외하곤 다른 나라들을 다 젖혔고 2010년에는 다른 나라들을 다 앞섰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내에서 생산된 대수만을 포함하였으므로 한국 자동차 회사의 해외 생산분까지 더하면 한국은 단연 발군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50여 년 전 자동차 생산의 불모지는 어떻게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강의는 자동차 공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내수로 구성되는데 우선 1960년대 외국 자동차 부품의 단순 조립 단계를 보고, 둘째로 1970년대 자동차 국산화를 살펴봅니다. 셋째로 1980년대의 수출 산업화를 살펴보고 그 발전 과정의 핵심 요소인 기술 능력의 제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960년대 외국 자동차 부품의 단순 조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수공업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동차 재생공업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미군용 트럭 GMC의 차체와 엔진에 바디 작업을 해서 버스를 생산했습니다. 망치장이들 5, 6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설계도도 없이 눈썰미로 작업한 것인데 한 대를 생산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다 합니다. 1960년대 초에도 이런 작업장이 150여 개나 있었습니다. 1955년에는 시발 자동차 회사에서 최초로 시발차를 조립했습니다. 이것은 미군 지프의 부품에 새로 깎아 만든 국산 부품, 특히 국산화한 엔진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차체는 드럼통 철판을 두드려서 펴고 그를 이어서 만든 사각형 모양의 차였습니다. 한 조가 하루 한 대꼴 생산하였는데 1955년 10월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 국산품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은 후 특히 택시로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수가 급증하여 휘발유 소비가 급증하자 그를 억누르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1957년 향후 폐차가 있어야 신차를 생산할 수 있는 58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자동차 산업은 암흑기에 들었습니다. 1962년에 자동차 산업정책이라 할 만한 것이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58 조치를 폐지하고 1962년 5월에 자동차 공업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우선 자동차 제작업을 허가제로 하고 품질 기준을 부과했습니다. 1962년 9월 1차로 7개사가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업자 진정으로 14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디 업체가 정리되어 수공업 시대가 끝남을 의미했습니다. 이 법은 또 시설재 및 부분품의 수입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한 회사에 제조 허가를 내주고 시설재 및 부분품 수입에 면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얼마 안 되니 일감을 한 회사에게 몰아준 자동차 일원화 조치였는데 그 결과 새나라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닛산의 1200cc 블루버드를 SKD 방식으로 조립했습니다. SKD, 세미 넉다운이란 조립된 부품 뭉치를 수입해서 단순 조립하는 것으로서 좀 과장하면 스크류 드라이버만 있으면 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장 수송비가 배가 되므로 완성차를 수입하는 것보다 생산비가 더 비쌌습니다. 더 큰 문제로 국산 부품을 쓰지 않으니 부품 산업이 발달할 수 없었습니다. 여하튼 1962년 8월 1차 조립 공장을 완성하고 1962년 1710대, 1963년 5월까지 1063대를 조립했으나 1963년 외화 고갈로 부품 수입길이 막히고 정치자금 관련 의혹과 더불어서 특혜 논란까지 벌어지자 7월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새나라 승용차 모습입니다. 그 후 수공업적 조립업자 출신이 세운 신진자동차가 1965년 11월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하여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진은 1966년 1월 도요타 자동차와 기술 및 자재 도입 계약을 맺고 코로나 승용차를 생산했습니다. 1966년 3,117대를 필두로 1969년에는 19,494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SKD 방식이어서 1966년 국산화율은 21%에 불과했습니다. 고작해야 타이어, 배터리, 기타 부품 정도만 국산화되었습니다. 코로나 택시 모습입니다. 일본 모델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단순 조립한 것입니다. 신진자동차 공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신진이 큰 돈을 벌자 다른 업체들도 정치권에 연줄을 대서 인가를 받고 자동차 조립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 공업 일원화 정책이 무너진 것입니다. 호남을 근거로 한 아세아 자동차가 1965년 7월 설립되어 1966년 12월 외자 도입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세아 자동차는 곧 부실화되어 1969년 12월 동국제강에 인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1970년 피아트 승용차를 생산했지만 국산화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현대자동차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가 울산에 조립공장을 세우다가 철수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알선으로 그를 인계받은 현대의 정주영은 1967년 12월 현대자동차를 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포드와 제휴하여 코티나와 포드 20M 승용차를 생산하였는데 국산화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1960년대 말까지도 자동차 국산화는 표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국 부품을 들여다 단순 조립해서 시판하는 정도였습니다. 신진 자동차의 국산화율은 1966년 21%에서 1969년 38%로 높아지긴 했으나 60% 이상의 부품을 수입했습니다. 특히 엔진,
트랜스미션, 프로펠러 샤프트, 조향장치, 브레이크 등 핵심 부품은 모두 수입했습니다. 자동차의 원가 구성을 보면 부품 소재대 70%, 자동차 조립비 9%, 간접비 및 이윤 21%여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날수록 부품 수입에 막대한 외화가 들었습니다. 1969년 총 수출이 7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자동차 부품 수입에만 4,2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스웨터, 합판, 가발을 수출해 어렵게 번 달러로 사치품인 자동차를 수입하는 셈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기업과 배만 불릴 뿐 국민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을 새로 짜야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두 번째로 1970년대의 자동차 국산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